네, 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만물상입니다. 네, 제목은요, 거품 빠지는 컴공입니다. 컴공은 보통 컴퓨터 공학과를 말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예요. 컴퓨터 공학과.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컴공이 되게 옛날까지는 되게 떠오르는 그런 과였는데 요새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세상의 모든 지혜라는 별명의 움베르토 에코는요, 노년에도 인터넷과 PC에 능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움베르토 에코가 누군지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소설가,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말년까지도 인터넷과 PC에 되게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생전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있었대요. 이 글을 썼던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 박물관 2층 난간에서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을 1층 바닥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당연히 부서졌겠죠? 그런데 종이책은 약간 구겨져 있을 뿐 멀쩡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스꽝스럽지만 이 퍼포먼스엔 진실이 있다. 책이 사라질 거라 하지만 인터넷도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이라는 게 전자책이 인터넷을 상징하는 거고 책은 그냥 책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책은 부서진 것처럼 오히려 종이가 살아남고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기술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기록들도 핸드폰이 고장나면 바로 없어지는 거지만 책은 사실 좀 어떤 배터리가 나갈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터넷이 사라진다는 거에서 이 기자가 컴퓨터 관련 학과 인기도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인터넷이 사라지는 것처럼 컴퓨터 관련 학과 인기도 사라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일단 2005년부터 2020년까지, 2023년까지 미국의 컴퓨터학과 정원은 4배나 증가했어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컴퓨터학과 관련된 인재들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입도 선매 소식도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는요, 지식이 팡팡이 나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근에 있는 세계적인 IT 기술 산업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IT 인재들이 몰려오는 곳이겠죠. 그래서 컴퓨터학과 출신의 인재들도 여기에 다 몰려 들어갔고 그만큼 수요가 높았던 탓에 컴퓨터학과의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 곡선이 꺾였다는 거죠. 상승 곡선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한 대학교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카네기 멜론대의 학과 취업률은 2년 전까지 400%였다고 합니다. 이 취업률이 400%였다는 거는요, 한 사람이 4-5곳에 붙었기 때문에 이 취업률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4-5곳에 붙으면 그 학과의 정원보다 4-5배가 되는 취직 자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취직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50%로 이 학과 취업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2명 중 1명은 실업자, 그러니까 취직을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정원이 100명이면 50명만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대의 컴퓨터학과장은요, 졸업생 수가 25%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줄어든 대학도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게 된 주범은 AI다.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은요, 글쓰기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컴퓨터 코딩입니다. 네. 대학생들은 초보 IT 개발자의 암울한 취업 전망을 누구보다 빨리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중견 엔지니어가 코딩 AI를 활용하면 어설픈 초보 개발자와 일하는 것보다 몇 배 생산성이 오른다는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도 완벽하게 매우 수준 높은 컴퓨터 코딩을 아직 AI가 하진 않지만 초보 개발자에게 너 이거 해봐 라고 지시했을 때 나오는 퀄리티보다 챗GPT나 뭐 이런 AI한테 지시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 이런 거를 중견 엔지니어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보 개발자를 굳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구글과 MS는요, 전체 코딩 중 25%를 AI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던 그 국회의원도 이제 막 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청년 세대에게는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컴퓨터 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느 전공인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지금 뭐 수학을 배우거나 과학을 배우거나 뭐 역사를 배우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 과목을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면 뭐 수학을 풀고 과학, 실험 결과를 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지금도 훨씬 잘하고 있죠. 물론 시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든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과목을 배울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경직되면 안 되고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거쳐야 된다. 근데 뭘 배워야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네요. 일단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를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다 읽어봤고요. 그럼 문해력 쑥쑥 1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무엇을 말하고자 종이책과 전자책을 2층 난간에서 던졌을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책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학과 취업률이 2년 사이에 350%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심체의 주범이 AI다 이렇게 나왔죠. 인공지능이 컴퓨터 코딩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어설픈 초보 개발자와 일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개발자를 많이 채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 낮아진 겁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AI 시대에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경직되면 안 된다. 나이 60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AI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를 보고 저 좀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학을 하면 과학만 공부하고 수학을 하면 수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유연하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태도가 AI 시대의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해 사고하는 유연한 태도 이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